아, 안녕하십니까. 불친절한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자, 이제 골프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골프일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골프가 뭐 귀족 스포츠에 속하지만은,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대중 스포츠죠. 그래서,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동네 어딜 가나 있는 게 골프장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골프를 치려면 최소한 어, 꽤 고위직에 있어야 되고 돈 좀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까지 그 타워크레인 그 기사들이 얼천까지 버는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골프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타워크레인 기사 중에서도. 돈이 막 본봉 위에 막 그 저 막 흘러 들어오니까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주체를. 그래서 막 골프도 치고 막 피크도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이제 얼천은 돼야 골프를 취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연습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적인 입장에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 비판을 하고 있죠. 그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정치 행위라는 게 그건 저기 그 국제 정치에서 정치 행위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그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골프를 연습한 건데 그 연습한 거지 그 노는 거 아니죠. 연습한 거지. 이제 외교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순방을 하기 전에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이제 뭐 옛날에도 골프를 쳤었다고 그래요. 그게 골프를 좀 더 연습해가지고 가서 저 상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수장이라는 입장은 애국의 수반들하고 잘 놀아줘야 돼요. 그게 잘 맞춰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골프 많이 치죠. 그 일종의 이제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 놀아줘도 뭐 그냥 노냐. 거기서 그 골프를 치면서 또 사업에 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게 노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일종의 정치 행위로서 하나의 그 퍼포먼스고 그것도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윤석열이야 뭐 그런 걸 몰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비난이 뭐 뻔히 하근기 인간들은 분명히 보글 치는 것에 대해서 씹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런 행위가 국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뭐저 병신 같은 새끼들은 분명히 뒤에서 씹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들의 영향력은 어차피 하위 존재들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중산층 정도의 사람들은 어떤 그 인지 능력이 좀 있죠. 그래서 요즘 요즘에 이제 야당의 어떤 그 집회에서도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고 이재명이 확인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징역 1년을 받았죠.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오고 어떤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 줄을 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그 정치에 대해서, 이재명이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어떻게든지 좀 편들어 보려고 했었지만은 드러났으니 그 뭐야 이렇게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인 거죠. 사필기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콩깍지가 씌인다고 그래요. 콩깍지가 이게 레벨이 비슷한 거야 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서민들의 어떤 그 안목이라는 게 다 이재명이 수주만큼의 존재들이 많은 거죠. 그만큼. 다행히 그 비율이 이제 삐등삐등해서 이렇게 이제 견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은 원래 이제 무식한 깡통이 요란한 빈 깡통이 요란하잖아요. 세 보여요. 그렇지만은 원래 지식인층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말을 잘 안 하죠. 그렇지만은 얘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더 기어오르니까 뭐 그동안 조용했던 어떤 그 우파들의 어떤 그 지식인층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중파만이 형성된 시대에서는 그들이 우세했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는 강력한 그 대학 무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양강 구도에서 이 적절한 경쟁 구도가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들이 이제 열악한 놈들이 들어가서 시끄럽고 그러니까 더 우세해 보이지만은 사실상 묵묵히 방어하는 이들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죠. 뭘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무장해 지식으로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도 아니에요. 완벽한 논리와 지식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감정으로 대립한 사람과 지식으로 지혜로 대립한 사람과 이게 지혜로 대립한 사람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무장한 것이 다르다 이 말이야. 무장한 것이 서로. 어? 묵묵하지만 얘는 전투력이 더 강하고 얘네들은 그 뭐야 개새끼도 그 무서운 놈들이 더 짖는다고 무서워하는 놈들이 두려운 놈들이 겁 많은 놈들이 걔가 겁 많은 걔가 더 왈왈거린다고 그러잖아요. 덤벼봐야 응? 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반도 운명은 그렇게 그 공산당들의 어떤 그 결함과 민주주의의 결함과 이게 이 민주주의 풍토는 뭐 잡초도 잘하고 잘하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이게 무엇이 이 어떤 그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쟤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위협을 직감하는 순간 얘들이 전투력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한테는 이 무식하고 무대뽀로 대드는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역사적으로 다 그런 걸 다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느 편에 서서 그 힘을 더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 생각해 보시고 특히 전라도에서의 어떤 좌파는 어, 주사파는 좌파는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박근혜를 탄핵하는 순간 전라도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죠. 전라도는 끝났습니다. 전라도는 끝났고 뭐 전라도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이제 기세를 이제 길을 이제 못 펴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라도이면서도 나같이 그 우파적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더 조심스럽게 하고 국가의 이익이 되는 그런 그 언행으로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금의 현재 정의란 건 뭐예요? 살아남는 거,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이 국제 관계 속에서 국가의 이익이 되고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야. 응? 살아남는 게. 우리가 그 고구려부터 이렇게 조선까지 대한민국까지 오는 관계가 뭐예요? 줄다리기를 잘했잖아요. 근데 줄다리기 한번 잘못했다가 한번 나라가 개판 나본 적이 있고 일제 강점기 때. 예,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멍청한 고종 때문에 이렇게 막 나라가 개판 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영웅이 한 번씩 과거에는 영웅이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나라를 구했지만은 그 대전환기 현대 그 대전환기 때는 결국은 그 억지로 그 운명을 개척해 왔던 유지해 왔던 그 대한민국의 어떤 이게 운명이 그래도 이제 그 어떤 대전환기에서는 그 힘을 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성하지 못하면 결국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통치적 행위가 짧은 안목으로 보면은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뭐 꼬라지가 뭐 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했지만은 어떤 국제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외국인들 수반들과 어울려줘야 되고 또 영어도 잘 하신다며. 나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영어도 이제 어느 정도로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트럼프하고도 대화가 영어로 쌀라쌀라 잘 될 테고 그래도 영어를 하는 대통령이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뻐 보이겠죠. 그래도 이거는 뭐 됐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출중한 인물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듯이 다시 이제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래도 뭐 사법고시까지 통과한 사람이니까 머리는 좋겠죠. 머리는 좋겠죠. 어떤 대세를 읽는 그런 그 판단력은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 술을 잘 마시니 뭐 골프를 치 그런 건 그딴 건 문제가 안 되지. 그딴 건.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국제 정치를 알아? 알고 떠들어, 말 알고 떠들어. 어?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좀 신중하게 내뱉으라 이 말이야. 본인이 전공이 뭐야? 당신들의 어떤 그 15대는 당신들의 전공이 도대체 뭐야? 그 전공이 뭘 배웠어? 뭘 배웠냐고. 정치도 모르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나 어? 정치 하나도 정치에 대해서 전공도 아니면서 정치에 대해서 떨어뜨리는 사람이나 나 같은 포크맨도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잘 얘기 안 하는데 당신들은 뭐 대학까지 나왔을 테고 적어도 어?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그 입이 그렇게 가벼워서 되겠어. 신중하게 말을 한마디 내뱉더라도 선택해서 내뱉으라고. 그것이 과연 너에게도 좋고 모두에게도 좋은 말인가? 내가 허경영의 씹은 거 봤어? 허경영이? 허경영 나는 누구를 이게 허경영도 남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죠. 나도 잘 비판을 안 해요. 그래서 허경영은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냐? 그러면은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과 그리고 어떤 그 이론 물리학이랑 이론 물리학자 아직은 그 증거가 없지만은 이론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가 신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타당한 어떤 그 주장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허경영이 신인이면 너도 신인이야? 뭐 이도저도 신인이니까 뭐 신인이 아닌 거나 똑같네. 그런 거. 이게 네가 너는 특별하지만은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에 너도 너가 특별한 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타인을 볼 때는 특별한 존재들로 보고 네가 특별한 존재로 사람들을 대할 때 너도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허경영이가 신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럼 너도 신인이잖아. 그럼 네가 허경영을 신인이라고 인정하면 너도 신인이 되는 거야. 저기 저 우리가 선례가 있잖아. 저기 그 누구야 그 이성계하고 그 저 이성계하고 그 스님 누구지? 그분 이름이 누구지? 무학대사가 한양에 이제 도읍을 정화를 할 때에 뭐 자기들끼리 상한 사담이 있죠. 어, 그저 그저 뭐 야자타임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야자타임 농담 따먹기 야자타임. 아니 그저 우리 그냥 그 솔직히 아니 해봅시다. 나는 이성계가 먼저 말하기를 뭐 이렇게 이제 무학대사가 먼저 말할 수는 없죠. 한번 깔라는데 왜 먼저 까는 사람이 왕이 먼저 까야지 무학대사가 먼저 까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성계가 야 이성계 야 무학이 너 돼지로 보인다. 너 돼지로 보인다 그랬거든. 그래서 무학대사 이성계 무학대사님은 내가 뭘로 보여? 아 부처님으로 보인다. 그 순간 누가 이긴 거요? 무학대사가 이긴 거잖아. 그지? 어? 무학대사가 이성계가 부처로 보였으니까 부처로 보니까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석적으로 봐서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 내가 이제 깊이는 얘기 안 하겠는데 모두가 신인이에요. 모두가 신인이고 모두가 창조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월명상에 관한 얘기 뭐 내가 책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원래 그 양자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것도 해석이 되거든. 책 하나 보여줄게요. 필드라는 책입니다. 필드라는 책인데 필드라는 책과 제로 명상 초월 명상에 대해서 이제 첫 페이지 이제 읽고 있어요. 이거 먼저 읽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영점장, 양자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과학을 하다 깊이 하다 보면은 그 종교도 초월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도 이해해 버려요. 종교도. 그래서 종교도 이해해 버리는 거고 지금 그게 인간의 어떤 단계도 인간의 문명 단계가 신의 경지 정점에 거의 와 있다 말은 그 특이점에 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이제 뭘로 실현이 되냐면은 요즘 그 양자 컴퓨터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들어왔죠? 일반 대중화는 안 됐지만은 그 양자 컴퓨터가 어떤 그 초동 조체가 상온 초동 조체가 이제 구현이 된다면은 아마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그 범용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스마트폰에 이것도 크고 이만한 스마트폰에 이거 영화에서 보면 카드 같은 그 컴퓨터가 있죠. 그 조수가 그런 그 카드 한 장에
양자 컴퓨터가 들어가서 아니면 그 양자 컴퓨터가 뇌에 이식이 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초월적 전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하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다 그 넘어설 정도니까 인간의 어떤 창의적인 것과 조합 능력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무한한 정보력을 합한다면은 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뭐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해야 되지만은 지구 전체의 인구가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에 지구상 인간은 한 6억 정도였는데 지금 80억이니까 당연히 이제 인구는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지구의 어떤 환경적 요인과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줄여 나가더라도 원래 그 잘 사는 놈들 부자가 자식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가난한 자가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그 50% 이게 그 20%가 상위 부자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거의 뭐 거지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근데 부의 배분은 어차피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권력에 있어서의 부의 배분과 양자 컴퓨터 시대의 어떤 그 초월 문명 시대에서의 부 배분은 물론 이제 뭐 돈이라는 그 우리가 화폐 경제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스마트 팩토리화 되고 자원 분배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지배됨으로써 최소한의 여러분의 어떤 삶은 최하층의 삶도 굉장히 중상층 이상의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같은 뜻있는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의 어떤 그 덕점을 어느 한 그 계층에서 덕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소스를 오픈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보면은 과거의 미래는 밝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뭐 러시아는 승리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전으로 확전된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선택이 결국은 푸틴의 어떤 그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못 먹는다. 왜 그러냐? 그게 모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잖아. 무기도 지원하고 돈도 지원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혼자 싸우고 있고 그 다구리는 못 당하는 거예요. 다구리는 지가 이제 막판에 이제 꿀리니까 차르본바 같은 그 핵무기를 거론을 하고 있죠. 근데 핵무기 쏘는 순간 또 러시아는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차르본바가 날아오기 시작하면은 물론 뭐 요격을 하겠지만은 그 순간 딱 그 저 푸틴 있는 크레물린궁이라고 그런가? 바로 요격 타격 들어가죠. 이게 바로 그냥 핵무기 그냥 지구가 있는 그쪽으로 물론 뭐 지가 이제 핵무기 쏘기 전에 벙커에 들어가겠지만은 거기 이제 끝나는 거죠 러시아 자체는. 그래서 핵무기에 대한 어떤 이게 이제 이게 딴 얘기인데 그 핵무기를 쏘게 되면은 멸망급의 핵무기를 쏘게 되면은 그게 그 어떤 지구 수호령에 의해서 이뭐 한마디로 그냥 UFO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그 어떤 그 우주 연맹이 이렇게 우리가 그 많은 UFO가 있다고 이번에 저 미국 의회에서 그 실시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뭐 거기서 뭐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어떤 그 천문학적인 어떤 범주에서 보면은 외계인은 충분히 100%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끊임없이 이렇게 그 보여주는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학계에서는 감추려고 하고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창조론이랄지 어떤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거짓말이 돼 보니까 그걸 또 감추려고 하고 또 증거 자항들을 없애려고 하고 과거로부터 이제 어떤 그 유적의 형태도 이제 없애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가장 숨길 수 없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거 뭐예요? 피라미드잖아. 피라미드. 그 고생대, 그러니까 고생대가 아니라 그 고대 때 고대의 어떤 문명적 기술로서는 그런 그 피라미드를 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뭐 천문학과 어떤 수학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도움이 없이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만 그렇게 이제 어떤 그 빌드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미스테리한 것들이 많이 그 미스테리 그냥 미스테리라는 말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석탄기에 어떤 그 석탄기에 석탄층에 묻혀 있는 뭐 어떤 도구들 그런 것들 뭐 그냥 거짓말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그런 증거 정황들이 이렇게 이제 지질학적에서도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이제 뭐 진실이란 것은 뭐 없앤다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러긴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어떤 그 소양의 어떤 그 수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뭐 허무맹랑하다는 하다는 것도 어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도전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0.1%라도 성공하면 그거 이제 또 치고 나가는 거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일은 아니다. 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골프도 비즈니스의 하나다. 이게 잘 노는 사람이 사업도 잘한다. 잘 노는 사람이 정치도 잘한다. 전화한테 국제 수반들한테 전화라도 이제 영어로 그냥 통역 없이 전화라도 한 통화도 할 수 있는 사람, 어? 같이 가서 이렇게 놀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지 누가 정치인이겠어요? 이걸 바보 같은 그 말을 하지 말도록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게 네가 너는 바보라서 그게 창피한 줄 모르는 거야. 네가 바보라서.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식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알면은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서 말을 못하지. 이게 뭐 양심을 속인다는 게 아니고 네가 무식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말을 좀 아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의 앞길에 휘황찬란한 광명이 있기를 윤석열과 함께 나아가자. 파이팅!